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그럼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영상물을 틀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거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제부터 거의 문매를 맞았어요, 여론에서. 아니,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 불출석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전 충분히 예측됐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영상을 얘기해서 헌재에서 직접 트는 거, 그거는 내는 거야 자유겠지만 헌재에서 하면 안 틀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또 한 번 또 여론 호도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나와서 밝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일반 국민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대통령만 한다는 거, 그것도 역시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칙 파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도 역시 그래 다 변호사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 이거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어떠한 내용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탄핵 심판 과정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내일 오전에라도 급하게 헌재에 나오겠다 이런 뜻을 밝힐 수도 있다고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은 오늘 불출석 결정을 내렸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뭐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증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네.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마 심리적으로 본다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또 다르게 굉장히 어떤 대통령과 관련돼서 제기된 의혹들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그냥 포괄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정규재 TV 인터뷰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필요한 어쨌건 서로가 좀 답변하기 쉬운 부분만 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100년 뒤에 아니면 300년 뒤에 어떤 역사가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공부를 할 텐데 네. 그때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아쉽다. 이것은 예. 뭐 당장 현재의 유불리 이런 것을 떠나서 헌재가 뭐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미래의 역사를 봤을 때도 저는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 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목조목 당신의 입장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특검 조사를 그런 면에서는 받는 게 정말 필요하고 옳다라고 봤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가는 그러네요. 흐름이고 더군다나 헌재까지 불출석하게 되면 네. 그러한 육성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통령의 어떤 역사의식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대통령의 이 불출석 결정이 그럼 본인의 탄핵 심판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 결정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은영 변호사에게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뭐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새롭게 들어간 분들은 박 대통령이 대리인인데 피소춘이고 의뢰인인데 예.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막 헌법재판관한테 막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의뢰인한테 예.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뒤늦게 들어간 변호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통령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법치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지금 대통령이 이 결정은 뭐냐면 내가 이게 결정이 되든 그러니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거기에 유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판이 뒤집혔다고 보는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로 네. 첫 번째 판이 뒤집혔다고 왜 김진태 의원이 표현했을 때가 고영태 녹취록이거든요. 그랬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뭐냐면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네. 지금 참여해서
참여해갖고 그 헌법재판관 앞에서 보여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또다시 이쪽에서는 지금 판이 뒤집혔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리인단 측에서의 변호사들끼리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됐고 이 결정은 뭐냐면 뒤늦게 들어온 변호사들의 의견이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대통령한테도. 그래서 사실상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왜 최후 변론을 내가 해야 되느냐, 예. 이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국회 절차부터 잘못됐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과정, 진행 과정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중간 결과까지 잘못됐는데 내일을 받아들인다는 건, 출석을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잘못된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네. 최후 변론은 안 받아들이겠다. 처음부터 그런 선언이고 대리인단의 어떤 내일의 어떤 모습도 역시 그 점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렇군요.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에서 불출석 결정을 내렸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헌재는 일단 내일 최후 변론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까지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판넬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계속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무엇을 노리는가 하면 보수 진영의 여론을 결집을 해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뒤집어 보자, 뭐 이런 셈법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자진 사퇴를 한 뒤에는 삼성동 자택에 칩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일부에서는 해외 도피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여론이 결집이 되고 나면 특검에서도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시중에서 좀 돌고 있는데, 이 자진 사퇴 시나리오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자진 사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네. 우리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사퇴에 대한 여론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의 그 이른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사퇴 카드를 내놨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카드를 내건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신의 안위의 문제일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상황으로 전개될 때 본인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100% 판단에 근거해서 아마 자진 사퇴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진 사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방금 뭐 특검 특별 사면 요것만 말씀하셨는데, 네. 여의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카드와 자신의 어떤 형사 재판, 말하자면 그 재판과 관련되어지는 네. 이 부분을 막 바꿀 수 있다, 이른바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형사상 그 가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간접적 사면을 받을 수가 있다면 네. 사실은 자진 사퇴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뭐 유력한 대선 주자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거 없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 받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상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죄벌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이 자진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선 일정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여전히 자신이 완전하게 지금 무슨 형사 재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탄핵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른바 친박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한 번 더 다음 대선에 투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형사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 자진 사퇴 카드를 통해서 굉장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게 일부의 소망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에 내일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뭐 정치권에서는 역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만약에 정말 이런 걸 노리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대선 전국으로 바로 가는데 사실은 뭐 원내대표보다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주장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야당의 대선 주자가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자진 사퇴하면 우리가 검찰 특검이든 해서 그러니까 사면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당 지지층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뭐 어쨌든 뭐 진심이야 어떻게든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뭐 일말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저도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우상호 원내대표처럼 잡아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